영유아기에 성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또 자신의 몸과 이성 친구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보기에 좀 당혹스러운 자위행위나 이해하기 힘든 성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육아의 신이진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먼저 어떤 행동들이 이상 성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영유아기의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아이들이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타인의 성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 나이 때는 정상 성발달입니다. 어떨 때 그러면 좀 많이 이상한 걸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일 제가 먼저 보는 게 아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집착이 없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냐입니다. 유연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대부분 야 그러지 마 거기 벌레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보면은 다 제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그냥 멋쩍어 하면서 금방 안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줄여 들어가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또 집착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라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하지 마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집착하고. 그래서 저는 집착도와 이 유연하지 못한 성행동이면 벌써 이상 성행동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강도와 빈도가 무지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하는데 어린이집 가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머 누구 어머니 걱정이 돼요 라고 말이 오기 시작하고요. 친구들도 심지어 알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주 해가지고 성기 부분에 상처가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상처 날 정도로 또 다른 사람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심하게 자주 일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상 성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가끔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발달에 심히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요.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서로 만지고 의사하고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딥키스를 하기도 해요. 자기 발달하고 심히 안 맞는 성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어디서 보았거나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아이들 중에 성놀이를 하는데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친구가 싫다는데 더 막 하고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보고요. 4돌쯤 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행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3돌만 지나도 아이들이 성행동을 할 때 은밀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입을 가리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대놓은 듯이 한다.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상 성행동이 나타났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성행이 아니라 보통에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약간 좀 제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저게 확실히 좀 성행동이다고 생각을 하면 부드럽게 제재하라고 돼 있어요. 몸 상한다. 그러면서 옷 입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이지만 이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제재를 먼저 시작한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에이, 그만하지. 아직은 옷 입어야지. 이렇게 했을 때도 잘 안 되고 하면은 재밌는 책이 어딨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 놀이 할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고 또 넘어갑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제재를 좀 하고 그때그때 듣기는 하지만 그 빈도나 강도가 줄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뭘까? 이상 성행동을 계속 고집을 할 때는 꼭 성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심리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들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될 때입니다. 기분 나빴을 때 아이들은 성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절부절하고 불안이 올라올 때 아이들은 쉽게 손이 갑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나 불안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계속 아이가 당해야 됐다. 그러면은 계속 성행위로 그것을 쾌감을 느끼면서 상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학습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아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제일 중요는 하지만 아이들마다 스트레스 종류도 다를 수 있고 자유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좀 많이 지속된다 하는 경우는 전문가 찾아가서 원인을 부모도 모른다 경우는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상 성행동의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강압적인 성적인 접촉 시도가 있다. 계속되는 과도한 자유행위가 있다.
어른들의 성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네. 먼저 친구들이랑 놀이하면서 성기를 만지거나 보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한 번이고 심하지 않다면 정말 정상성 발달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 옷을 벗고 아이들이 놀 때 부모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네네. 당황하지 않고 야, 옷 입고 놀아야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 태도를 봐야 돼요, 반드시. 아이들이 당황도 별로 하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다른 놀이도 넘어가는데 아이가 너무 당황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심하게 지속이 됐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약간 이거 이상성 행동 아니었을까 부모님이 얘기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를 봤을 때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드럽게 제재를 했는 경우도 계속 그 아이와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은 걱정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한테 혹시 다른 심리적인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낮잠 시간에 땀 흘리면서 혼자 자위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기를 이렇게 비비면서 자는 아이들 중에 상당히 흥분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영유아기에도 성기 부분에 자극이 많이 가면은 어른처럼 성적인 쾌감이 오거든요.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지고 땀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마치 이게 어른의 성행위랑 유사하게 보이니까 걱정될 수 있지만 네. 아주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너무 엄마가 걱정이 되신다. 바로 누워 잘 수 반드시 누워서 있도록, 잘 수 있도록 있도록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아이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꿔줬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본인이 누워서 또 하고 이런 경우 자꾸 집착하고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또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기관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의 바지를 벗기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종종 관찰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담을 꽤 받아요. 5돌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성기에 관심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거를 그냥 충동적으로 확 표현한 거잖아요. 네. 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충동 억제가 잘 안 되는 체질이 있는 애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 어머님들은 많이 아시는데 ADHD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아이들은 집중도 짧지만 잘 참지를 못해요. 보통 학령기 아이들의 5% 정도가 이러한 체질이 있다고 나올 정도니 유치원 때는 좀 더 많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서도 유난히 친구도 자꾸 몸에 손이 가고 자꾸 벗겨보고 이걸 너무 성적으로 남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야단을 치시면 안 되시고 이 아이가 평소에 잘 못 참고 충동적인 행동을 왜 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부모님의 성관계 장면을 네. 봤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떤 장소에서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어떤 장면을 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도 그렇죠. 놀라지만 정말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 아이가 차라리 부모한테 뭐 했어? 이렇게라고 물어봐주면 차라리 고마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놀이를 한 거야. 조금만 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랬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넘어가는 거죠. 좀 더 길게 보는 아이들은 근데 땀은 왜 흘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엄마 아빠가 재밌게 놀았나 봐. 이야기를 계속 하면 아이가 궁금한 걸 해소할 수 있고 부모님도 여유만만하게 대답을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성적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영유아기에는 사실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인들이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좀 장면을 좀 적나라하게 너무 보는 아이들은 오히려 외면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만뒀다가 정 걱정이 되시면 그때야말로 심리 전문가한테 가서 심리 검사를 하거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부모님이 이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부모님들이 참 성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죠? 이때 갔다가 그럴 때일 것 예. 같아요. 3편에서는 이상 성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행동과 관련한 부모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성행동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원인을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갔을 때 자유행위가 시작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빨리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노출이 워낙 많아지잖아요. 아이가 보는 미디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미디어에서 선정적인 자극, 또 성적인 자극 나오는 거 정말 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고요.